여러분의 보험의 가치를 만들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남자 허정민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고령으로 갈수록 점점 필요하고 중요하다 여겨지는 보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간병비의 단점을 보완한 상품이 출시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해야 잘 가입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셔서 100점짜리 간병비 보험 준비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병인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경우와 내가 직접 간병인을 찾아서 사용한 뒤 청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간병인 보험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보험은 보험사에서 요청만 하면 직접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간병인을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의 문제로 이어지다 보니 갱신형 특약만 존재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은 사용한 날에 대해서 1일당 가입한 금액을 보상해주는 형태입니다. 간병인 사용 비용을 영수증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간병비 보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해서 대다수가 선택하는 간병비 보험이지만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간병인 비용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커졌을 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요즘 간병비 보험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가족 간병이 가능한지와 간병 비용을 얼만큼 보상해줄 수 있는가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간병비 보험이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는 딱 한 회사에서만 가족 간병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가족 간병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가족이 간병을 하면 다 보상해 줄까요? 그래서 주요 3개 보험사의 간병인의 정의와 간병인 사용 후의 청구 서류까지 약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관을 보니까 A, B, C 3개 회사의 약관에서 간병인이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이 되어 급여를 받거나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구에서 보여지듯이 어디에도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에 가족이어도 사업자가 등록을 내거나 사업을 하는 곳에 가입되어 있으면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간병 보장이 어려운 약관은 어떤 걸까요? 이 회사의 약관을 보시면 되게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이 부분이 다릅니다. 사업자 등록된 업체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라는 부분인데요. 아까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만 확인이 되면 됐었는데 이 약관은 간병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안 된다는 문구는 없지만 이 조건을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간이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한지도 말이 많은데요. 이 부분도 약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간병비 보험은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일당 보험이라서 청구하는 서류에 며칠을 썼는지 간병인 사용 기간이 나와 있어야 되고 설계안을 보시면 7만원 이상일 때는 100% 지급, 7만원 이하일 때는 50% 지급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 간병인 사용 금액이 얼마인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라서 사업자 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간이 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과 이 거래 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증빙을 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약관 조항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결론은 추가적인 증빙 서류가 있다면 간이 영수증이 아예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지금까지 간병비 보험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표준 설계안을 통해서 주요 3개 보험사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 사용 시 하루당 15만원, 요양병원은 5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7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것이 과거의 간병비 보험이었는데요. 보험사들 간 경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보장 한도는 커지고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간병비 보험에서는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하루당 20만원으로 한도가 올라가게 되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실비가 없으신 분들은 10만원, 있으신 분들은 7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요즘에는 180일 한도가 아니라 180일 이상 특약도 나왔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으로 간병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표준형 담보를 가지고 주요 3개 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볼 텐데요. 20년납 100세 만기 상위급수 1급 간편고지형 40세, 50세, 60세 남성, 여성 보험료입니다. 특히 A사는 남성분들의 보험료가 B사나 C사에 대비해서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추천드리고요. 게다가 A사는 1년 이내 감액 조건도 없어서 가입과 동시에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여성분들은 A사의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B사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개 회사 모두 체증형 간병비 보험도 있습니다.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험료는 변함이 없고 보장 금액만 쭉 커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건비 상승을 염두에 두신다면 체증형이 좋습니다. 근데 조건이 회사마다 다 달라서 비교가 필요한데요. A사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는 120%, 10년 후에는 150%, 20년 경과 시 200% 보장 금액이 체증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체증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B사는 계약일로부터 5년 후에는 120%, 10년 후에는 150%, 15년 후에는 180%, 20년 경과 시 200% 체증이 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모두 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C사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마다 최초 가입 금액의 10%씩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20년 후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년 후 체증된 간병인 일당이 9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는 가성비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같은 간병비 보험이더라도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꼭 비교 확인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플랜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간병비 보험에 대한 개념, 장단점, 그리고 3개 보험사의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간병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 보험이 간병비 보험입니다. 보험사끼리 경쟁하면서 한도도 많이 커졌고 보험료도 저렴해진 이때가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시기 아주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에 인건비 상승까지 고려하신다면 체증형 플랜도 있으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문의 주셔서 내 생활에 꼭 필요한 간병비 보험을 가성비 좋고 활용도 좋은 플랜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남자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들의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위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또한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카카오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편안하게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